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리의 3대장이 가니까 증시 분위기가 모처럼 좋았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최대 관심사는 SK 하이닉스 실적이겠죠. 눈높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6조 6천억 원에서 이제 7조 원 초반까지도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HBM 수요 폭발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죠.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사업 기준으로도 삼성전자의 전사 실적을 초과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존의 레거시 쪽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렇지만 끝은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현지 시간 24일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메타, MS, 아마존 그리고 애플까지 빅테크들 실적이 줄줄이 공개되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 방향성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 장 마감하고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왔죠.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양전에 성공했고요. 인벤티지랩은 자사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하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먹는 치료제가 3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릴리가 개발한 치료제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복용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자자한데요. 자, 오늘 바이오 쪽도 호재가 많은 만큼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끝으로는 2차 전지죠. 예상대로 테슬라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언제까지 이 바람이 지속될 것인가겠죠. 최근에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이 상해에서 테크데이를 개최했는데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마치 기름처럼 충전을 하면 5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부터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듀얼 배터리 시스템에 소듐, 즉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하반기 중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가격도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대체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과연 우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있을까요? 테슬라 훈풍은 그저 일장춘몽에 그칠 것인지 이야기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는 어떤 기사를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오늘 국내 최대 관심사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HBM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자자한데요. 오늘 한 오전 9시 정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잇따라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분기 매출은 한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에서 많게는 7조 원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 만약에 전망치에 도달한다면 거의 3배 가까이 치솟는 셈인데요. 1분기는 통상 반도체 업계 전통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AI 시장 확대 힘입어서 HBM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HBM 그 매출 비중을 좀 따져봤을 때 지난 4분기 때는 한 40%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40% 중반까지 다다랐을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에 레거시 쪽이 또 얼만큼 성장했는지도 한 건이겠죠.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만약에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거나 상회한다면 지난 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슈가 있는
한미 반도체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비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관전 포인트 찝어드렸으니까 저희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한미 협상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와 미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통상회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관세가 부과된 걸 철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번 협의에 대한 의중을 밝힌 건데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 협의 내용이나 일정, 목적 등에 관련해서는 내일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협의해 나갈 범주나 내용, 일정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틀을 갖춰나가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다소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죠. 이에 대해서 안 장관은 예상한 바다라고 답을 한 만큼 과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도 확인할 거리가 많습니다. 저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목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웬일로 목요일 아침이 조용하나 싶었는데 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키워드 확인하면서 속보 전해드릴게요. 공개해 주시죠. 사라진 관세 악재다. 테마주 대 실적주 대 주도주. 아,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고 계신 듯한 그런 고민이 느껴지고요. 확실히 관세 악재 사라진 거 맞습니까, 매니저님? 감소인데 이제 우리 그 PD님이 조금 더 많이 쓰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트럼프 관세 악재가 사실 이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제도 그렇고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오늘 새벽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이 들어가는데 조만간 중국과 미국, 원래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 이슈가 가장 큰 관건이었죠. 근데 이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많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 관세 품목, 특히 이제 미국의 ITC가 제재를 걸고 있는 조건들의 품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만 잘 피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은 대표님, 조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대중 관세를 정할 것이다. 또 스페셜 딜도 가능하다. 뭐 마치 메뉴처럼 그런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그러면 오늘 테마주나 실적주나 주도주 중에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틀까요, 시장이?
일단 그렇게 되면 주도주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잡힐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주도주 있습니다. 쪽으로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했는데요. 관세에 있어서 약간은 좀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은 완화될 수 있고 어떤 방향성 자체가 살짝은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고 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대형주 중심의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테마성으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시세가 나왔던 쪽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쪽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맞아요. 또 대표적인 실적주로 분류는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쪽이 조선과 방산 쪽인데 나쁘지는 않았지만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약간은 소강 상태에 좀 머무른 그런 시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일과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관세 관련돼선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 쪽에 좀 수급이 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쪽 관련돼서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는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어느 쪽으로의 답변이 나올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예상 외로 또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던 반면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이 또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 국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승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무게 쏠림이 오늘까지 지속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지만 대중 관세에 있어서 2, 3주 내에 정할 것이다. 스페셜 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관세에 있어서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까지도 지속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한미 협상이 되겠죠. 안 장관이 또 자동차 쪽을 콕 집어서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다. 매니저님, 네. 우리 자동차 쪽은 어떻게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 쪽은 상당히 저도 이제 계속 그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안 장관님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10조 원 정도 넘는 특히 이제 21조 원 정도 넘는 돈을 미국에다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관세를 자동차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차가 그 전에 이제 이미 이 주가가 미리 움직여서 한 바닥에서부터 30% 정도 급등을 했다가 그날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특히 현대차나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에다가 줄 걸 다 공장을? 줬어요. 네. 줬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이미 알고 있고 사실 현대차하고 현대제철이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덕근 장관이 이번에 이제 강조를 했던 이유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는 협상이 진전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큰 호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섹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상당히 자동차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긴장감의 보합권이나 조금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고 좀 네.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세요. 이진 대표님,
물론 안 장관의 입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자동차만큼이나는 그렇지만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음. 쪽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네. 좀 제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아.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SK 하이닉스가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 될수록 중국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치로 HBM까지도 이제는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 쪽에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손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TC 본도 쪽으로의 장비를 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 얘기는 HBM 쪽으로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숨겼다가 갑자기 빵 맞아요. 하고 약간 공개하는 터뜨리는. 그런 네. 좀 어떤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H20 칩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다음 날 중국은 그동안 준비라도 했듯이 하웨이 쪽에서 우리도 AI 관련된 뭐 저사양이긴 하지만 칩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나온 소식이 또 TC 본도 쪽으로 중국 쪽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좀 TC 본도 장비를 달라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선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알파벳이랑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인텔은 대거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식에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 가이던스와 캐펙스 투자 규모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약간은 중간 분위기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 HBM 관련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중심은 반도체가 될 것 같네요. 협상에서도 반도체, 오늘 최대 실적인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끓는 점, 반도체 점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보니까 7조 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와, 이거 달성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한 6개, 7개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FN 가이드가 가장 그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을 6조 6천으로 잡았는데 6조 6천 정도 되면 뭐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전사 영업이익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2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분기 매출액이 이제 17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또 사상 최대치를 또 갱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작년 매출액이 66조가 넘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인 거는 6조 6천부터 시작해서 7조 원까지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7조 원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작년부터 매출이 껑충 뛰어 올라가는 거는 바로 HBM 쪽입니다. HBM 실적이 전체 마켓시어의 70% 이상을 차지를 SK하이닉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디램 같은 경우는 마켓시어가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 34%를 2%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4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광노 각 사장하고 같이 대만의 TSMC를 방문하면서 HBM4 쪽에 파운드리 생산을 위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가 공조하자 삼각편대를 이루자는 거를 이미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HBM3를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HBM4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 나왔던 리포트 한 7, 8개 정도 중에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DS투자증권이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관세 리스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HBM 같은 고성능 칩에 대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수익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상당히 관세 때문에 이게 반도체 쪽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딱 읽고 맞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투자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는 이 반도체 쪽에 약간 조금 관세 때문에 그죠? 관세 리스크 때문에 조금 보류 의견을 냈는데 오늘은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인 즉슨 관세 때문에 주문량이 줄어들더라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HBM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주가의 향방이 궁금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즘 한미 반도체도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 발표 이후에 뭐 한미 반도체랑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이 두 기업의 향방 오늘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세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또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살짝은 약간은 좀 물음표가 뜬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의 뭐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 또 중국 기업과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IR을 지금 5월 달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SK 하이닉스와의 뭐 갈등의 서막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서막이다.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한미 반도체와 지금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너무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미 반도체는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뭐 지금 주식 증여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왔는데 보통 주가가 저렴할 때 이제 뭐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죠. 이런 구간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근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고객사들을 봤을 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기술력인 부분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가 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파벳이나 인텔이나 내일 새벽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방을 좀 제한하진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예.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뭐 관세 영향이라든지 이런 수요 위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가 알파벳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특히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었어요. 물론 아마존에서는 아니다라고 바로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딛고서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방이 단기적으로 더 시원하게 열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더 조정 구간 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는 진입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 알겠긴 하겠지만 일단 숫자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좀 매수 적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한 의견 매수 적기다라고 변경이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한미 반도체 테크윙. 우리 이진 대표님 한미 반도체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한미 반도체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테크윙을 들고 오셨고 오히려 우리 저는 조선의 이제 매니저님이. 계속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보수적으로 한 2주 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리포트도 그렇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 증권에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저하고 좀 다른 면의 시각을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네. 거기에 조금 약간 제가 마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HBM에 없어서는 안 되는 TC 본드를 만들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이슈는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TC 본드를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게 기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도 보니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당분간 보셔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재미난 시청자분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실적에 한미 반도체가 큰 도움을 줬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할 걸로 예상한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한미 반도체는 급등에 베팅하셨거든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베팅하시겠어요? 지금 김써니님이시죠? 네, 써니님. 써니님이 제대로 보시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정말요? 네, 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한미반도체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 지금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해결이 되고 어차피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TC 본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업체나 다른 업체들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러브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뺏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한미반도체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시장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비전이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한미 반도체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나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한미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어쩌면 더 위로 슈퍼 울로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향방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지켜볼 거고요. 우리 이준 대표님은 테크윙. 테크윙 하면 삼성전자랑 연결고리가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AI 용량 자체와 그리고 처리 속도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합니다. 그만큼 AI 관련된 반도체 칩들이 굉장히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늘어난다라는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검사 장비의 수요는 같이 자동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검사 장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테크윙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HBM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HBM 관련돼서 이런 실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나고 지난 실적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시피 HBM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 어제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크윙도 같이 좀 동조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어제 11% 상승세까지 고점 기준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시장에서 좀 시장이 반도체 관련돼서 분위기가 좀 녹아들 때 과연 어디 쪽으로 수급이 맞아요. 쏠리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첫날 분위기를 잘 탄 게 한미반도체와 테크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 물론 4만 원대 가면 좀 매물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더욱더 시원한 상승세는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요즘에 양대장보다 소부장이 훨씬 더 핫한 것 같은데 한미 좀 부담스럽다 싶었던 분들은 테크윙 또 후속주로 좋은 선택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TSMC 관련주 주시고 나서 굉장히 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테크윙도 저희 기대감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글보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어제 보셨죠? 시장 마감하고 나서 정말 진짜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먼저 네. 매니저님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뭐 작년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초로 1조 원을 돌파 영업이익을 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았는데 주춤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지? 그죠? 예. 이게 세론 뉴스인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1분기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보니까 지금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이게 전년 대비 37% 성장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119% 성장한 4,867억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수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익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사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면서 가동이 조금 느려졌었는데 이게 매출 기여를 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가 됐고 특히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거기다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1,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눈에 띄는데요. 작년 1,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 1, 4분기 때 매출이 4,006억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 영업이익은 더 좋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36% 컨텀 포함하면서 무려 1,280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인 매출 분위기가 이렇게 나간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탑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그렇죠. 쪽에. 근데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마이너스냐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세론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어제 이슈가 보통 보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조선 쪽에 또 더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업종 지수를 보니까 어제 0.31%로 강했고 반면 2차 전지가 어제 아시겠습니다만 한 3.6% 급등하고 반도체도 2.39% 그리고 보통 이제 섹터별로 갈 때는 페어링을 해서 두 개 섹터씩 가고 있는데 어제는 보통은 이 두 섹터가 가면 조선방산이 쉬는데 어제 조선 쪽도 1.2%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가 감소되면서 모든 훈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주도했던 섹터들, 주도했던 업종군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수급 분산의 이슈였지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벤티지 랩도 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비만이 다시 핫하네요. 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먹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임상 3상에 성공한 그 경구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복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많은 여성분들에게 환호를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단독으로 나왔어요. 어제 시간에 단독으로 나왔고 지금 인벤티지랩이 3일 동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오늘이 해제 날이에요. 또 일정이 상당히 잘 맞물렸습니다. 그 그러네요. 얘기는 3일 동안 과열에 걸리면 아무래도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단기 과열 매매가 풀리는 날이고 그와 관련돼서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비만 학회에서 이 결과치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활발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정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비만 학회가 11월 3일에서 5일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장은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그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오늘도 좀 시장의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앞으로 뭐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라도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아마 오늘은 비만약 관련돼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악재도 겹치지만 호재도 겹쳐서 아쉬워요. 네. AIC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이오 쪽을 계속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은 보면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네. 보류를 주셨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등이 1등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원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공장도 곧 있으면 가동이 되니까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에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인벤티지를 실컷 말씀해 주시고 왜 보류 주셨어요? 오늘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 사실 추격 매수는 힘드실 것 같아서 뭐 펩트론도 그렇고 최근 시세가 네. 강했던 종목군들 지금 추격 매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류의 의견을 드렸고요.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드렸으면 다른 답변이 나올 뻔했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끓는 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발 훈풍이 불긴 불었어요. 근데 그렇죠. 관건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매니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테슬라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이게 관세 문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더 짚어보면 이제 한눈을 팔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빨리 경영 활동에 복귀를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올라가겠죠. 이게 거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미 2022년 2분기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피크를 찍고 계속 지금 인도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은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도 전기차,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제가 보기에 에너지 쪽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우상향할 수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민주식이 됐기 때문에 실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7% 이상 급등을 했는데 2차 전지 실적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실적하고 이제 사실은 조금 묶이긴 해요. 이 테슬라 쪽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저께 섹터도 보니까 많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들이 올라간 게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폭락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LG 엔솔이 2022년 11월 빼빼로 데이 때 11월 11일 대비 무려 50% 폭락을 했고 LNF는 작년 4월 3일 고점 대비 84%, 에코프로도 85%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물려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신규로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적극적인 매수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탈출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셨네요. 이진 대표님은 한동안 좀 또 보수적인 의견 주셨었는데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중국의 CATL이 진짜 어마무시한 배터리 기술들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소재주들 어제 특히나 테슬라 밸류체인 쪽으로 좋았는데 이 기업들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저는 네. 또 아직까지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5월 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테슬라도 괜찮았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테슬라가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어닝콜에서 하기는 했지만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 네. 굉장히 어닝 미스가 났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뚜렷하게 숫자로 증명해내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과연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요. 좀 물음표가 뜨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뭐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매수가가 낮다면 탈출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소중 배터리 같은 경우에 네. 뭐 화재도 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LFP 배터리 절반 이상을 이걸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중국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개한 기술을 보면은 지난번에 비아디가 5분 만에 400km 넘게 급속 충전되는 게 놀라웠다라고 하는데 5분 만에 이번에 CATL은 500km 네, 충전 기술을 또 선보이면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예. 결국 전기차 산업 자체가 커지려면 비싼 전기차로서는 커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랑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집중해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과연 누가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ESS 쪽으로 2차 전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에 대한 네.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소듐이 나트륨이더라고요. 맞아요. 나트륨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음. 더 저렴하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뚫고 우리 기업들이 갈 수 있을까요? 보류 의견 주셨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목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탈출 기회로만 삼고 조금은 관망세 유지해 보셔야겠네요. 자, 저희 오늘도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시장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